안녕하세요. 구해줘 윤변의 윤세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구해줘 윤변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여러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항상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므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윤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권민주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규현 씨는 3년 전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한 번씩은 물건 납품을 꼭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현 씨가 철물점 트럭을 운전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오는 일을 해왔고, 저도 이를 묵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일해? 오늘 술 한잔 할까? 오늘? 그래 뭐 내일 쉬니까 괜찮아. 그래 하자. 오늘 한번 취해보자. 그래. 어디로 갈까? 우리 회사 그 앞에 고깃집 있지? 5시까지 불러와. 알았어. 가서 전화할게. 에이. 야 괜찮아? 에이. 차 놓고 가. 왜 차를 놓고 임마 얼마 먹었다고 씨. 괜찮아. 이씨 이거 진짜 너희- 괜찮은 거 맞아? 너 태워다 줄까? 어? 내가 태워다 줘? 타! 어? 야 너 차도 철문점 차잖아. 아 그냥 대리 불러 임마. 야, 너 앞인데 뭘 대일 불러. 너 태워다 줘? 탈 거야 안 탈 거야? 안 탈 거야? 나 간다! 아! 야. 아유 저 새끼 저거 진짜. 그러다 종친다 종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이번에 진짜 음주운전 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제가 생계를 다 맡고 있거든요. 거기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일행이 한 명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운전한 걸로 해요. 차도 내 명이고 내일 내가 보험사에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할게요. 감사합니다. 규현 씨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민주 씨가 트럭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고 경황이 없어서 그 현장을 이탈했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뺑소니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변 CCTV를 살펴보니까 뭐 현장에서 배워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체격이 완전 남자던데. 그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본인 맞아요? 맞아요. 그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옷을 좀 겹쳐 입었더니 덩치가 커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일행 있었던 거 아시죠? 그분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운전한 사람이 남자라고 했던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운전한 사람 저 맞아요. 그분도 당황했을 거고 저도 그날 경황이 없어서. 그럼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고를 낸 당사자가 사건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고 곧장 가게로 가서 규현 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허위 진술을 하고 나니 걱정과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평생 범죄 같은 건 저지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거짓말이 곧 들통날 거라고 생각해서 규현 씨에게 다시 솔직하게 말하자고 했고 고민 끝에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으로 보이시죠? 먼저 사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이 직접 겪었던 상황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없게 사안의 내용을 좀 각색한 것이고요. 같이 경찰서로 가서 일단 자수부터 하자고 권했어요. 오후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부터 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수사기관도 좀 조심하는 면이 있으니까 당시 왜 바로 자수를 권했냐면 A씨가 경찰에 찾아가서 이제 운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바로 CCTV를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 맞냐고, 이 CCTV 상에 이 사람은 남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당시에 운전을 왜 하게 됐는지, 술을 마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왜 도망갔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다 들통나는 것 같았죠. 이런 상황이면 자수를 하는 게 맞고 B씨로 수사망이 좁혀올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B씨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자수를 해봐야 그 자수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되고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자수 감경도 받을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자수를 하는 것이 의뢰인들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많이 하죠. A씨의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문제가 되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시켜주거나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A씨가 범한 범인은닉죄 같은 경우에 무죄 다툼도 일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범인을 숨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무죄 다툼이 가능할까? 단순히 범인을 그냥 숨겨주고 도피시켜줬다고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범인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정말 곤란하게 만들고 진범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데에 처벌의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A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런 상황을 일으킨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A씨가 자기가 사고가 낸 게 아니면서 보험금까지 청구를 해버려서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라서 보험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주운전 전과도 2회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이전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인해서 면허도 취소가 된 상황이었어요. 추가로 무면허, 뺑소니까지 겹쳐서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됐던 부분은 B씨죠.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빵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무조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1번입니다. 변호사 선임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감정 다툼도 생기게 되고 이게 자신의 일이다 보니까 합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합의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면 금액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이 금액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은 그 금액 올리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는 봐야 돼요. 여기서 합의 안 보면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담당 경찰관한테 먼저 연락을 좀 했어요. 합의를 좀 볼 수 있겠냐? 우리는 합의를 좀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좀 알아달라.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연락처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니 피해자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사안에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피해자의 상해 상태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2주간의 안전가료라고 보통 나오는데 보통 2주간의 안전가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뭐 발목 삐었다거나 뭐 단순히 찰과상 입었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둬도 낫는 상처예요. 근데 이제 병원 가게 되면 그 정도 진단서는 또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높은 합의금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B씨가 상황이 몹시 힘들었어요. A씨가 자영업 하는 데서 일하면서 월급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노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고 신장 이식도 받은 사람이라서 형편이나 이런 상황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합의금 부분에서 협의를 봐주실 의향이 없냐, 결국에는 300만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처벌불원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서까지도 받아야 되고요. 혹시 가셔서 내가 크게 많이 다친 건 아니니까 진단서 제출은 좀 안 해주실 수 있겠느냐. 처음엔 좀 이제 망설이긴 하셨는데 크게 많이 다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진단서 제출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딸이 이제 경찰에 조사를 하러 가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좀 동의를 해달라, 동의를 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피해자의 진단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단서는 들어갔게 됐고 뺑소니는 성립하게 됐어요. 제가 왜 진단서 얘기를 했냐면 뺑소니는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뺑소니가 성립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진단서는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합의를 봤다는 거에 있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남은 것은 음주운전이죠. 일단 도망을 갔으니까 음주 측정을 못했죠. 나중에 이제 뭐 출석해서 음주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며칠이 지났고 도저히 음주 수치는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음주운전을 기소는 할 수 없어요. 정황이 너무 명백하니까 만약에 출석을 하면 B씨한테 반드시 술 마셨느냐, 그때 왜 도망갔느냐, 너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거예요. 마셨다고 얘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일단 음주운전은 수치를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소는 할 수 없다. 뭐 가서 적절히 얘기를 하시라. 그래서 같이 이제 수사기관에 조사를 하러 갔어요. 처음부터 이제 음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묻더라고요. 술 마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이전에 또 전력도 있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또 걸리면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형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3분도 안 지나서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저 술 마셨습니다. B씨가 덩치도 크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되게 우직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 조사를 참여하게 되다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다.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수사관님 잠깐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실형과 집행유예에 진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음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되거나 증거자료가 첨부가 되면 판결을 하는 판사, 재판장님이 보시기에는 B씨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볼 수가 있으니까 나가서 이야기 좀 잠깐 하고 와서 수사를 하시면 안 되겠냐,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죠. B씨의 상황이나 A씨가 B씨를 또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좀 안 좋게 발현이 됐던 건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더 이상 뭐 너무 많이 그렇게 캐묻고 그러진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부드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A씨가 남았죠. 2가지 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범인은닉, 보험사기, 미수. A씨의 경우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어요. 둘 사이에 좀 그런 이제 관계도 있었고 한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남은 하나는 보험사기, 미수. 보험을 이제 타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가 또 취소를 다 했으니까 이 정도 정황이라면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또 처분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기억하기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A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벌금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고 싶으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한번 해보자. A씨도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 맞지 않냐, 내가 진짜 잘못했고 이번 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겠다. 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벌금형 200만 원을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200만 원, B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결국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면하게 된 거죠.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뭐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합의금, 벌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A씨가 부담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두 사람 다 정직하고 마음씨가 따뜻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좀 많이 남네요. 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운전자 바꿔치기 해결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 이런 힘든 법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의껏 또 상담과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 윤소영 변호사였습니다.